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상 중인 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부터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가 넘어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내일 낮에는 태풍이 경북 동해안과 가장 가깝게 통과하면서 강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에서 22도, 낮 기온은 23에서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설림병원이 부도를 낸 이후 산하요양병원의 매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입원 중인 환자들까지 집회를 열고 병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림병원 산하재활요양병원에서 1년 넘게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 나영심 씨. 지난 2013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 포항 성모병원 등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간신히 입원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다는 말을 듣고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한두 달만 받아주는 중증 환자들을 특별한 제한 없이 입원시켜 치료해주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옮겨 다니기는 한 달 죽이고 치료를 받자 하면 한 20일도 채도 못 받고 또 옮겨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 장기로 입원을 해야 됩니다. 또 경북 최대 규모로 전문적인 재활치료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나 씨의 남편 같은 입원 대기자가 줄을 설 정도입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뒤 매년 30여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알짜 병원입니다. 간호사도 적당한 그 수만큼 들려야 되고 치료사, 제일 중요한 건 치료사가 지금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치료사의 그 옛날 그 숫자만큼 치료사를 다 배치를 시켜주고 원상 복귀를 돌리는 거죠. 하지만 설림병원이 부도를 내는 등 경영이 악화되면서 요양병원 매각설이 제기돼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종합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난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많이 불안해하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당분간 그대로 계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림병원은 경영 갈등을 끝내고 이번 주 안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병원 운영이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동해안에서 적조로 인해 양식 물고기가 처음으로 폐사한 가운데 고밀도의 적조가 연안으로 계속 밀려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포항과 경주의 적조 경보가, 영덕과 울진에는 적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으며 적조 생물수가 밀리리터당 최고 14,000개체까지 검출돼 남해와 동해를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내일까지 동풍이 불어 먼바다의 고밀도 적조띠가 연안 1km 안으로 밀려들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태풍 고니가 통과하기 전인 내일까지가 이번 적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양식어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적조에 의한 양식어류 폐사가 늘어나면서 수협중앙회가 재해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곧바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조사에 착수하고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우선 지급할 방침입니다. 올 상반기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은 모두 2,800여 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20.6% 늘었으며 대규모 적조가 발생한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115개 양식장에서 157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울릉공항 건설이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해 9월 중 기본 계획이 고시되고 오는 2017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울릉공항 건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해 울릉읍 사동리 가두봉 일대에 보전 가치가 높은 나무에 대한 이식 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아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국비 60억 원을 투입해 기본 용역과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오는 2020년 50인승 소형 비행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울릉공항을 개항할 예정입니다. 대형 재난 시 주로 활용되는 국민안전 로봇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1년까지 6년간 모두 710억 원을 투입해 영일만 일반 산업단지에서 국민안전 로봇 3종과 핵심 부품 3종을 개발하고 안전 로봇 실증 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병석 국회의원은 영일만 3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수중건설 로봇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이곳이 첨단 로봇과 해양 산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공공부문에서 국산 철강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개혁법 개정안 3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의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부적합 수입 철강제에 대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건설 자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나노융합기술원은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국의 만택 주식회사와 투자유치 확정 겸 기술사업화 협약을 했습니다. 중국의 만택은 포항 나노융합기술원에 입주해 있는 우리나라의 메이플 세미컨덕터에 180억 원을 투자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생산을 추진하고 포항시 등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게 됩니다. 중국 심천 경제특구에 입주해 있는 만택은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상용화 기술을 갖고 있는 메이플 세미컨덕터와 중국의 합작 법인을 세운 바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지난 21일 개막한 이후 사흘 동안 관람객 수가 3만 9천여 명에 그쳐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엑스포 개막 이후 사흘간 5만여 명이 찾았고 또 무료로 운영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이스탄불인 경주 초반 사흘간 25만여 명이 관람한 것과 비교해 턱없이 저조한 수치입니다. 또 예매권도 개막 전까지 56만 장 판매를 목표로 했지만 메르스 등의 여파로 실제로는 61%인 34만 장 판매에 그쳤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개막 전날부터 북한 도발 등의 악재로 나들이객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이 모두 폐장한 가운데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26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519만여 명으로 지난해 467만 명보다 11%가 늘어났고 목표로 한 517만 명보다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394만여 명으로 12%, 경주가 59만 5천여 명으로 7% 증가했으며 영덕이 7%, 울진이 8%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